힘들었고 많이 흔들어댔던 4월이 마감됩니다. 4월 30일 화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분명히 조정기 안 좋을 때 공부하시고 얘기를 더 보신 분들은 분명히 더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제가 시장 시그널을 꾸준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 사이에서 빅머니 체이싱 수급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전 투자 제리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적은 것처럼 테슬라가 어제 많이 급등했어요. 제가 140불 이하에서 중장기로 한번 봐도 된다 얘기 드렸고 또 급속하게 또 많이 땡겼죠. 자, 이름이 어제 사실 AI 빅뱅이나 이쪽 관련은 괜찮았지만 지수가 반등 준 거는 애플과 테슬라, 사실 제가 따로 좀 관리라고 보고 있던 종목이었잖아요. 이쪽이 반등을 주면서 지수를 좋게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지금 중국의 FSD 지금 조만간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의 리창 총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 전망을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봐야 될 시장 시그널과 한번 흐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국 대장주라 해서 계속 저희가 반도체와 바이오주는 보고 있잖아요. 전체를 한번 훑어드릴게요. 다른 것도 보고 있는 거 있고 하니까 왜 우리가 이걸 들고 있는지, 딴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어제 나스닥 빅테크가 점점 차별화되는 가운데서 조금 이제 안 좋았잖아요. 애플도 사실 다음 주 맞나? 이번 주네요. 실적 발표 나올 거고 테슬라는 실적 발표 그 전까지 쭉 빠지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확 급등을 줬습니다. 얘들이 반등 주면서 나스닥 빅테크는 지지를 받고 있고, 자, 그 사이에서 지금 애플이 올라갔던 이유는 오픈 AI 있죠. MS랑 하고 있는 그 비레크먼 알트먼 아니죠. 알트먼이 하고 있는 오픈 AI와의 제휴를 하는 뉴스 때문에 애플이 한 3% 가까이 반등을 주면서 뱅쇼오블은 잘 바닥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할 때 테슬라는 조금 더 설명을 좀 길게 드릴게요. 15%나 급등을 했고요. 한 190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큰 이슈를 볼 수 있는 지금 PC도 괜찮게 넘어갔어요. 이제 5월 1일 날 FOMC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금리가 서서히 시그널 좀 줘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년은 기준금리다 보니까 체이싱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 10년물이 슬슬 빠졌죠. 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르고 빠졌다가 반등 줘서 못 올라가면 꼭지가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아직 1차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FOMC가 그래도 저는 조금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뿅망치를 맞았던 발빠른 시장이 이미 금리나 기대를 상당히 늦춰놨습니다.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4월 조정받고 5월 맞이하면서 금리나 FOMC에 대한 부담을 조금 적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AI와 반도체 주도구는 견조해요. 엔비디아 마찬가지 잘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 볼 수 있는 아마존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예비 실적 안에서 AI 반도체 빅뱅에 약간 우려를 줬던 SMCI 슈마컴이라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얘 실적이 나옵니다. AMD는 근데 별로 안 좋잖아요. AMD는 엔비디아 다음에 세컨티어이기 때문에 주가도 별로 안 좋은데 요거 위주로 좀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5월 1일 FOMC는 여전히 울퉁불퉁, 물가가 울퉁불퉁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고용이나 소비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하지만 연착륙 되리라 보고 재무부 장관 옐런 누님 얘기 드렸다시피 금리나 물가는 서서히 빠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대신에 금리 인하가 좀 늦어졌을 뿐이죠. 하지만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도 제가 비미국 말씀드리면서 금리가 디커플링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자, 금리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1차로 꺾였어. 하지만 꺾였다가 반등 주고 다시 꺾이면 정말 꼭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보면서 우리는 다 체크하고 있는 중국, 대만, 일본. 자, 홍콩이 계속 좋아요. 홍콩이 계속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중국, 홍콩에 투자한다는 얘기 막 나오고 있는데 단기로는 말씀드렸던 18,000 항생지수가 저항대예요. 어제 살짝 갖다 밀렸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고 어쨌든 중국 지금 테슬라도 이게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야, 외자주 좀 할게. 우리나라 정시 부양 좋아지고 잘해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독재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메리트를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조합권 내에서 바닥 반등 주는 건 나쁘지 않은 면이고
지금 독점적인 AI 어떤 가속기 칩 라인에 있던 TSMC도 21선 돌파했어요. 어제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제 반등 추세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일본은 엔저 때문에 막 별별 얘기 다 나왔지만 저는 겁먹지 마라 괜찮다 얘기 드렸고 전일 당국이 개입했습니다. 정부 개입하면서 급등을 줬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앵고가 아니라 지나친 엔저를 살짝 당기고 밑에 가두리 바닥 만드는 그런 데는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위안화, 그다음 일본 엔화 보면서 환율량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괜찮은 거죠. 자, EM 이머징 한국 증시 환율과 다 보면 증시 보면서 도움 줄 수 있다 봅니다. 자, 한국 증시는 오늘은 사실은 오늘 내일 우리 휴장이잖아요. 노동절 휴장이고, 자, 미국의 FMC라든지 아마존 이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오장 살짝 밀려요. 저는 잘 됐다 싶습니다. 계속 가면 지수보다 조금 괴리가 생기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살짝 가다 밀리게 내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 드리고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은 되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아직 이런 거를 모르시나 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질문은 자주 주세요. 그래야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시황과 종목에 대한 공유가 됩니다. 자, 지수가 반등을 줬으니까 5월달 올라가는 거 부담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실래요? 오른 거 없어요. 오른 거 없죠. 아직 바닥 있어요. 반등 못 줬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른 거 없어요. 그냥 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어떤 애들이 이 지수를 땡겼느냐? 뒤에 다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계속 성장, 수급, 어닝 이거를 계속 대장주로 보면서 4월 달에 잘 받쳐갖고 알테오자 한미 같은 것들이 잘 버틴 겁니다. 조용조용 잘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5월 달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제 투자하는 스타일상 주도주는 누구냐면 수급에 파워가 있어야 돼요. 수급 파워가 상당히 커야 되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1, 2천억짜리 잘 안 합니다. 최소한 5천억 1조 이상 되는 그 이상으로 돼서 시장을 움직이고 지수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요건이 맞아야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스윙이라든지 개인들이 유익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반도체가 제일 좋고, 오늘 같은 케이스는 바이오 반등주예요. 대형주 반등주는데 이런 것들 흐름이 지금 빅수급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제일 낫다고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지수가 올랐을 때 누가 땡겼냐? 반도체도 못 올랐고 바이오도 지금 떨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작년보다 올해 더 심하다 그랬어요. 빅수급도 단타를 막 친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단타 치거나 데이트링 하는 게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시세보다는 큰 흐름 보셔야 되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시장 특징이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예탁금 말씀드리지만 50조 중반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미 이탈된 성학개미가 되게 많이 가셨어요. 100몇십 조가 넘어갔습니다. 100몇십 조가. 자, 일학이나 중학교도 많이 가셨죠. 우리나라 안 된다 그러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대장주를 거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지수와 섹터가 지금 지수보다 더 올랐다 하지만 밸류업이 사실 6월달부터 괜찮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는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물론 은행도 있긴 하지만, 자, 현대차와 기아차 지금 올랐죠. 얘들이 지수를 좀 땡긴 거예요. 근데 왜 안 사느냐? 왜 주도주가 안 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 캐퍼와 수급 그 양들이 적어요. 그리고 제가 성장, 수급, 뭐 어닝 말씀, 어닝도 좋고 다 좋은데 자동차가 성장이 계속 되리라는 게 약한 겁니다. 수급도 약하고 성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밸류업이 물론 빅피처는 있죠. 현 정부와 외국인이 빅피처로 꾸준하게 시한 만회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기아차 만들고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밸류업이 절대 대장주는 현재 못 돼요. 우리 기준에서 성장 약하고 캐퍼, 수급 캐퍼 약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을 좋게 보는 분이 계세요. 야, 중국 좋아지고 하면 조선이 좋아질 수 있잖아. 근데 여전히 중국에 반등 주고 MS가 전 세계 크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물동량 같은 것들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밑에서 올라가면 수년간 켜켜이 쌓였던 그 수급들을 먹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밑에 건 잘 안 하는 그런 의미 있고, AI 전력주로 좋잖아. HD 현대일렉, LS일렉,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남들 수익 축하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가 못한 거예요. 이건 흐름 괜찮긴 한데 이거는 일단 따로 빼놓고 괜찮은 섹터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유가가 꺾였다. 자, 그 다음에 중동 이슈가 2주 전부터 일단락 됐다 말씀드리면서 유가 테마 왔다 갔다 하죠.
자, 방산이 좋다고 하지만 중동 이슈에 대한 전쟁 이미지가 붙은 게 있어요. 어제 오늘 보시면 어제 오늘 계속 매물이 맞을 거예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도주 당연히 탈락이죠. 자, 그리고 구리나 전선. 자, 구리가 제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회복을 보면서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테마잖아요. 하지만 수급 캐파는 작아. 그러다 보면 성장성 이런 건 좋은데 APL도 제가 관중 논으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마처럼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반도체 바이오가 제일 낫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다 체크해드렸어요. 왜 안 좋고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우리 거 들고 있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없다. 우리 종목에 특별히 문제 있냐? 딴 거 이것저것 보이고 사고 막 사고 팔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혹시나 할 만한 것들은 제 관중 같은 걸로 언급을 드리니까 나는 단타 잘 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형주, 대장주 후보들은 여전히 빅수급들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4월 조정에 잘 버텼고 잘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빅수급 같이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새로운 종목도 항상 나와요. 자, 반도체, AI, 빅뱅 확장기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오늘 테슬라, 애플 얘기 좀 드리기로 했잖아요. 자, 애플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오픈 AI, MS랑 오픈 AI 알테문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자 얘도 그렇고 애플이 사실 상승하려고 그러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좀 약해. 오히려 받치는 게 낫다 보는 거죠. 애플은 제가 선을 끊었던 165불을 바닥 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또 걸려요. 한 180불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아이폰이 생각보다 덜 팔린다면 쭉 빠졌지 않습니까? 약한 주식이에요.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받치면서 올라간 이유가 뭐냐? 결국은 AI예요. 오픈 AI랑 협력을 해서 개발자 회의라든지 9월 달에 나올 다들 기다리시는 아이폰 16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온디바이스 AI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얘를 할지 딴 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AI폰 기대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거예요. 여지는 안 죽었다는 거죠. 미국 대표주니까. 그러면은 뭐냐? 지수를 받치는 애플이지만 결국 올릴 수 있는 건 AI라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는 투자 마인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자, 배당을 할 수 있다고는 아마존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아마존과 SMCI가 조금 약했고 하지만 아마존도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 그다음 얼마 알파벳도 배당한다면서 막 올라갔잖아요. 그 지금 좌파 정권이라든지 밸류 배당 성격 맞추는 것도 있는데 실적 배당 반등 줄 거라 저는 보고 있고 SMCI도 괜찮습니다. 흐름 봤을 때는 괜찮게 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그때 6조 6천억 영업이익 나오고 오늘 세부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자, 가장 레거시고 비중이 크고 움직일 수 있는 D램이나 낸드 쪽이 서서히 반등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HBM AI 쪽이죠. HBM3도 비중 커지고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가 있던 TSMC가 있던 AI 쪽은 거의 확고하다. 성장 계속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는 약간 AI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대는 하되 살짝 낮춰놓고 있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낸드와 ESS 다 AI 쪽입니다. 이쪽도 계속 좋게 보면서 낸드 쪽은 1위가 삼전이고 2위가 하이닉스예요. 얘가 30 몇 프로고 얘가 한 20%좀 될 거야. 그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 TSMC 차트 안 보여드리더라도 가장 주도주군에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견조하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살짝 빠졌어요. 왜 빠졌냐? 혼자만 21선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 파두는 이제 팹리스 쪽이거든요. 이것도 바운드리 쪽인데 파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매출 관계 때문에 파두 상장할 때 문제가 살짝 파두가 있었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파두 때문에 했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큰 흐름상 혼자 오늘 외국인 삼성전자하고 둘이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엔비디아나 TSMC 따라서 21선 회복될 거라 봐요. 파두 이슈 나오고 키움에서 뭐 HBM 경쟁이 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큰 빅수급이나 추세 문제상 없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잘 가지고 계시고요. 자, DI는 아침에도 계속 우리끼리 설명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제 살짝 올렸지만 수급이 약했다 그랬잖아요. 한번 또 확 빼요. 흔드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개미 들기예요. 발 빠르고 급하고 단타 치는 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타 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가지고 DI는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19,000원대쯤 우리 매수 단가니까 잘 유지하시면 돼요. 자, 빅테크를 볼 수 있는
자, AI의 확장, 국가별 확장 중에 MS는 인도네시아에 또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계속 커져요. 자, 바이오는 알테오젠도 오늘 뭐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빠질 때 4월 말이기 때문에 비중 적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적은 분들은 다 맞춰놔라 얘기 다시 한번 드렸고요. 5월달 살 기대해 보시죠. 3천날 리가캠 불은 괜찮고 계속 들고 있고, 리가캠 아스코도 참가합니다. 5월달에 바이오는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다 봐요. 재료도 그렇고 지금 흐름들이,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우리는 없지만 셀트리온, SK 바이오판 같은 대형주들로 수급들이 좀 보이는 게 보이고요. HLB는 변동수 때문에 그냥 관종이지만 흐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우리 픽은 알테오젠이에요. 자,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릴게요.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근데 저는 사실 테슬라 자체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워낙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막 몰빵이나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거지, 테슬라 제가 싫어하진 않아요. 그 사이버 트럭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니까요. FS도 엄청 편한 서비스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잠깐 보면, 테슬라 140불 때 정말 간만에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내용들이 다 있어. 자, 제가 140불, 160불에서 뭐 바닥 밴드다 이런 얘기 드렸고, 진짜 한 6개월 만에 매수를 중장투하는 분을 하라고 했던 게 요 날이었어요. 140불 밑에서 했는데 한번 찍고 바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는 이유도 빠지는 이유도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단기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살 거 없어요.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살 건 없는데, 중장투 한 몇 년 보시는 분 있죠. 최소한 1년, 몇 년 보시는 분들한테는 바닥권이 맞다 봅니다. 오늘 나왔던, 그제 나왔던 중국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 방중 얘기는, 자, 전기차가 이미 글로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 더 밀어내기 때문에 숫자로는 못 이겨요. 중국을 당분간은 못 이깁니다. 여기서 뭔가 중국의 가성비 이길 만한 몸이든 생겨야 된다 있잖아요. NCM이든 뭐든 그림이 좀 시한이 걸릴 것 같고, 자, 테슬라가 중국 FSD 그 자율주행과 다르다 강조를 하지만, 이제 풀 이게 드라이빙 서비스인가, 그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써보라 그러면서 구독 경제로 199불 걸 99불까지 확 낮췄잖아요. 자, 그리고 8월 8일 날도 미국에서 로보택시가 론칭합니다. 근데 그때 암만 그런 얘기 나와도 테슬라는 계속 빠졌어요. 약한 주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실적 발표 24일 나오기 전까지 하면 일론 머스크든 누구든 계속 뭔가 좋은 얘기하면서 주가 쉴드를 쳤을 거예요. 안 쳤단 말이지. 그냥 빠지게 놔뒀단 얘기예요. 자, 그런 면이 사실 약간 시그널을 줬던 부분에서 제가 바닥이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도 모디를 갈라 그랬잖아. 자, 인도의 방중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려 그랬는데 방문도 안 하고 실적 전에 일론 머스크는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중국에 지금 MS가 난리 났잖아요. 작년 하반 계속 안 좋은 주가는 빠졌는데 중국이 전기차에 살짝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FSD는 정말 좋은 서비스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은 오픈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자신감과 FSD한 서비스가 중국에서는 테스트 배도로 할 수가 있어요. AI 핵심은 제가 빅데이터라 말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규제가 적고 인권이 낮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사실 또 테슬라가 중국에 많이 공을 들이다 보니까 그런 드라이빙 또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으로 못 가져와요. 빅데이터는 미국, 중국의 기술 패권의 중심이니까, 미국도 틱톡을 막 규제하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서로 간의 빅데이터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FSD 테슬라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야, 중국과의 뭔가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 판단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사이 직접적으로 못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에 있는 바이두 이 회사랑 제휴를 해서 FSD를 론칭을 시킨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테슬라한테 빅데이터를 안 주겠죠. 하지만 그런 기술을 받기 위한 그 기브앤테이크 있다 보는 상태고, 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을 거듭드리지만 중국의 MS 전기차는 치킨 게임이 어마무지합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BYD도 쉽지 않고 샤오미도 올라온다 하지만 자기들이 유일 경쟁이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물론 FSD를 보는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요번에 급락을 했을 때 문제는, 자, 미국 증시로 돌아가서 결국 쉴드 안 치고 떨어졌던 거는 FM 미국 증시가 정말 어닝을 보고 안전하고 뭐 정보도 안 새는 건 맞지만 미국은 자유롭잖아요. 옵션이나 파생, 공매도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냥 떨어지게 놔둔 거예요. 그렇게 쭉 빠지고 공매도 먹고 수익을 크게 만든 이후에 풀옵션 같은 게 많이 그렇겠죠.
다시 쇼커버링이나 콜 붙으면서 확 땡긴 거예요. 급등한 거는 결국은 파생으로 인한 미국 증시의 변동성입니다. 자, 그럼 뭐죠? 앞으로 중국이든 이 FSD가 정말 잘해서 중국에서 M에서 커지고 전기차 다시 테슬라 올라간다. 그러면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단기적으로. 또 걸립니다. 위에. 예, 또 걸려요. 그러니까 바닥은 맞지만 중장투로 바닥은 맞지만 단기로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변동권에 들어가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CEO 사임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이 전기차를 공급을 과잉하고 옐런도 가서 좀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치킨 게임의 아주 독보적인 섹터입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는 계속 밀어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조업의 디플레 수출을 할 건데 어쨌든 빅데이터 하나 이쪽 약하기 때문에 FSD라든지 자율주행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로 일론이 하기 되게 좋죠. 하지만 중국 MS가 커질 거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8월 8일 날 한번 보시죠. 미국 로보택시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제로 미국 이 얘기 나오고 테슬라는 전혀 반응 없었어요. 내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 보는 거고 자율주행은 분명히 와야 될 기술이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기대를 빨리 하고 있다는 면이고 레벨 3까지는 저는 2030년까지 봅니다.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중국인 정치도 문제가 있죠. 지금 중국이 되게 절실합니다. 외자유치가 정말 절실하고 계속 자기 나라 내수와 정시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수도 자기 나라 거 문제예요. 자기 나라 거 문제고 애국 소비라 해서 밖에 나가더라도 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전기차 내에서 테슬라가 FSD 물론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팡팡팡 치고 하기가 절대 쉽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는 박스라서 보수적이고 하지만 수년 보고 야 정말 테슬라 AI 이제 커질 거야 로봇 좋아질 거야 하는 사람들은 중당추적으로는 바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지금 중량투 중기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말씀드릴게요. AI 개별 테마도 등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일부 수급 살짝 들어오기 때문에 메인은 아니되 좀 볼 수 있는 홀딩 구간입니다. 자, 수급주에서 제가 구리 테마, 뭐 전선 이런 거 말씀드렸고 APL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보고 있고. 자,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4월달 변동성과 조정이 힘들었던 그날을 마무리를 하면서 테슬라 얘기를 좀 더 드렸습니다. 나름의 돈 공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결론은 여전히 반도체 바이오가 제일 좋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조선이 더군다나 다 말씀드렸지만 절대 세상에 돈을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열심히 해서 여기서 수익 내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보다가 뭐 비교하다가 또 망가지는 게 개인 매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절대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죠. 근데 주식을 할 때도 시장 내에서 이게 더 강하냐 약하냐 비교는 시장 가시는 거지 남들과 너무 하지 마세요. 현재 우리 종목 되게 문제가 없고 4월 조정 선방 잘하고 5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우리 대장주들요. 자, 그리고 내일은 노동절 휴장입니다. 주식도 노동이에요. 절대 이거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소득 내는 것도 노동이라 생각하시고 내일 주식은 하루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5월 달에 변화를 기대하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